예, 세월호 의혹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 요즘 뭐 세월호 인양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라서 네.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요, 그 상하이 셀비지 부사장 뭐 와서 뭐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인양설이 나오고 있는데 3주기에 맞추겠다는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올라와 봐야 아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개최해서 세월호 인양 대국민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이쪽에 두 개 업체가 나왔네요. 셀비지하고 TMC 지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헛소리만 팍팍 해가지고 열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게 뭐냐면 파고 뭐 일기만 핑계를 대면서 인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만 나열하고 갔어요. 화만 또 나고, 뭐 이게 특검 해도 7시간 뭐 질질 끌고 뭐 이게 언제 밝혀질지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여담인데, 반기문 씨가 이제 백목항에 가기 전에 사전 답사로 이제 측근들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니까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차 한 잔 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커피를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쪽에서 커피 식수 있는 그 거기서 타서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좀 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손님이 오면 타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 공간에 가면은 차 같은 거 다 구비돼 있으니까 알아서 타서 마시면 되는데, 굳이 유가족, 구체적으로는 이제 허다윤 양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가족에게 차 한 잔 타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욕을 좀 바가지로 좀 그러니까 민주 세력들이나 운동권이나 좌파 세력들은 사실은 차를 타주는 문화를 없앴어요. 이미 수년 전에 없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 흔히 말해서 이렇게 다방커피 직접 타주시고, 그렇죠. 본인이 타주긴 하시다고 막.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후보자들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서포트하는 극렬 지지자, 즉 참모들까지 평가받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런 마인드, 후진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놈이 반기문을 모신다고 한다면 반기문은 괴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보도 이런 식으로 과잉 의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라 망칩니다. 비판이 두 가지 지점이 생기는 네. 거예요. 하나는 그 시간 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 말도 없던 유엔 사무총장, 자기 나라 모국의 국민이 304명이나 죽은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친박 후보가 되려고 했던 반기문이 첫 번째 지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분위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누구 엄마 아빠인지 알 정도잖아요. 근데 유가족인지 뭔지도 몰라요. 커피 한 잔 타주세요. 타서 드시죠. 그러니까 한 잔 타주세요. 이런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반기문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반기문이 생수를 프랑스산을 사고 2만 원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다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감작 하나 없는 사람들. 유가족이 피를 토하고 투쟁할 때, 피를 토하고 단식을 할 때 와서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자가 무슨 국제 인권을 얘기하고 국제 평화를 얘기합니까? 그때 광화문에 쓰레기 같은 유민 놈이죠. 아빠 단식하고 있을 때요. 네. 그때 한번 청와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간 놈입니다. 예, 이 맞습니다. 놈이. 열받네, 씨. 어떠십니까, 순주 씨? 이제 팽목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 천막 옆을 그냥 지나가는 거는 봤어요. 저는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시커먼 차들이 많이 지나가더만요. 뭔 차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반기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엔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그새 알 수 있죠. 근데 뭐 그 광화문 광장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노란 또 리본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거든요. 바보가 아니면. 근데 거기에 들릴 생각을 애초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뭘 계속 모른 척 하다가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 이제 간다고. 전에 뭐 얼마 전에 김무성도 가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다는데. 그럼 영정이는 강화문도 안 오고 안산도 안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먼 데까지는 또 가겠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모도 뭐도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이용하고 알리바이 만들고 뭐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사진 안 찍고. 되는데. 네. 자, 알겠습니다. 진정성 없는 반기문 씨. 자, 반기문 씨야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전남 해양경찰도 해봤고요. 지금 이제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순주님, 어디입니까? 예, 제주 해경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가장 가까운 해경서가 목포서와 제주서 두 군데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주관서가 해당 이제 해역이 주관이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서가 주관이 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인접해 있는 서로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다 아시겠지만 제주 VTS로 세월호가 가장 먼저 그 배가 기울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진도 VTS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주 VTS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하고 그 내용을 제주서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8시 56분 53초에서부터 8시 58분 08초까지 상황실로 이제 제주 VTS가 전화를 해서 뭐 세월호 여객선인데 병풍도 동방 1해리에서 선체가 기울어졌다고 다른 사항은 확인이 안 된다고 확인되는 대로 통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 해경서가 8시 58분에 이제 목포서랑 똑같죠.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 해경서랑 VTS랑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떤 걸 전달을 해주냐면 제주 VTS가 지금 현재 VHF 채널 12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실이 채널 12번이요? 그러니까 제주 VTS가 네. 그러니까 상황실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목포서랑 똑같이 제주 제주 해경서에도 VHF 교신이 가능한 장비가 있었고 세월호와 바로 교신을 할 수가 있는 해경서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9시 1분 35초에서 9시 02분 제주서가 이제 목포서 상황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연락시도 지금 뭐 침몰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이제 목포서로 물어봤고 목포서는 세월호와 지금 연락 시도 중이고 사고를 인지했으며 구조 세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 얘기가 제기됐을 때 네. 사실상 목포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진도 VTS가 네. 더 가까웠죠. 진도가 네. 더 가까웠는데 네. 거기에다가는 안 하고 제주에다가 예. 신고를 했다.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명이 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변명을 하는 거는 채널이 그냥 제주로 돌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못 자기네들은 돌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채널을 돌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로 교신을 했다. 뭐 변명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땐 좀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해운조합이 네. 해경 퇴임 경찰들이 만든 조합이란 말이에요. 네. 이 조합에서 국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지금 돼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가 사실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윗선에서의 지시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예, 그렇죠. 뭐 근데 퇴임한 해경들이 이제 간부들이 가는 것도 그 해양구조협회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가고요. 예, 맞아요. 뭐 말은 뭐 공기업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감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걸로 저는 이제 맞아요. 알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구조 세력 이제 출동 지시에 대해서 시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 58분에 제주 VTS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실을 제주서가 처음으로 전달을 받았고요. 59분에 제주서 상황 담당관 박원부가 그 세월호 침몰 사실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시 2분부터 3분까지 제주에서 제주서에서 진도 VTS로 전화를 2번 시도를 합니다. 세월호 이제 침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2번 다 연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9시 6분에 1호 공이함의 긴급 출항 지시가 아니고 출항 준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실에 대해서는 그 1502함에 전달하지 않고 그냥 혹시 이제 비상이 생기면 아니면 나갈 일이 생기면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준비만 하라고 해서 일단 준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8분에 그 목포서가 제주청으로 요청을 하고 제주청이 제주서로 전화를 해서 가용 세력 총동원 구조 지시를 합니다. 8분에. 그리고 이제 9분에 보면 제주서장하고 경비과장이 이제 사실 인지를 해서 상황실에 임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 상황실에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첫 신고를 받고 나서 11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9시 10분에 상황 그 대책팀 소집이 이제 되고 그 3002함, 1502함, 1505 그리고 129, P36 그리고 방제 17호점 긴급 출동 지시를 합니다.
TRS나 뭐 문자 시스템에는 1호 공항 이동 지시는 없으나 일단 도착 시간은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출동 지시를 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14분에 3002함이 이제 당시 중국어선 검문 검색 중, 그때 왜 중국어선 그 특별단속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선을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14분에 그 검문 검색을 중단하고 이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실제 9시 50분에 출동을 하게 되고요. 24분에 제주서가 상황대책팀에 대한 소집이 완료가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인지하고 24분 만에 소집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시 48분에 제주서에 있는 122 구조대에 출동 지시를 합니다. 첫 세월호 침몰을 인지하고 52분 만에 출동 지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시 25분에 그 제주 그 전용 부두에 있는 P16정에 122 구조대들이 타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시 5분에 그 129정이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구조 작업이 아니고 수색이죠, 수색. 그렇죠. 예, 원투투 구조대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나요? 이분들도 잠수가 가능하시죠. 자체 구조가 가능했던 예, 가능하신 능력인 거죠? 분들이에요. 예. 네네. 수색도 가능하신 분들이고, 예, 근데 이제 늦게 출동 지시가 내려졌고요. 완전히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지금 출동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시 5분에 이제 제주 세력 중에서 첫 1, 2 구정이 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시 25분에 P127정이 출항.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주청 특공대 7명,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122 구조대 5명이 타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출동했던 그 122 구조대가 12시 45분에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 P127에 제주 이제 특공대 7명, 서귀포 122 구조대 5명이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최초 뭐 그 출동하는 시간별로 해서 제주 세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주 해경서가 처음에 그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인지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관할서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했어요. 자기네들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목포 관할이라는 걸 확인하는 걸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별로 구조 세력에 대해서 출동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보니까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이었다면 남아도는 헬기를 보내서 특수구조 요원들을 즉시 투입했었으면 하는 네. 안타까움이 지금 남습니다. 네, 솔직히. 네. 무엇보다 네. 통신이 가능한데 세월호랑 교신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제주 VTS가 그 제주 서로 전화를 했을 때 12번 채널로 세월호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VHF가 있으니까 그냥 12번 채널 맞춰서 바로 세월호랑 교신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 8시 58분에 인지했을 때 네. 헬기 같은 걸로 네. 날아왔으면 예. 날아와서 세월호 안에서 특공대들이 같이 특수구조요원들 같이 이 희생자들과 있었더라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맞습니다. 계속 늦었다는 이걸 지금 핵심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소가 주간 그 서라서 그렇죠. 예. 지금 제주소가 묻혔어요. 예. 제주서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자해도상에 딱 보면 세월호 침몰 현장이 목포소에서 50펠이 되고 제주소에서 50펠이에요. 아, 딱 중앙이네요. 딱 중간. 다만 그 해역이 이제 그 관할이 목포서 관할일 뿐이지. 예,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똑같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목포서가 워낙 이제 제대로 구조를 못했기 때문에 제주서가 이제 제주서에 잘못이 묻혔는데 제주서도 충분히 신속하게 출동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VHF 12번 채널이라고 해서 목포서보다 더 빨리 세월호랑 교신을 할 수가 있는 해경서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목포서는 이제 나중에 그 확인이 신고 전화를 받고 해서 확인이 됐지만 제주 VTS가 애초에 12번 채널로 지금 세월호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전화 끊고 바로 그냥 VHF 교신을 시도했으면 세월호랑 바로 통화를 할 수가 교신을 할 수가 있는 해경서였어요. 유일하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랑 연락을 안 했어요. 목포서와 똑같이. 예. 그런 게 있었고 제주서 상황실에 대해서 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해상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에 보면 제3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상 치안 상황실에서는 그 각종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상황의 보고, 통보 및 타달
그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이게 뭐 구조대 출동시키고 헬기 출동시키고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해양 사고, 범죄 신고형 특수 번호인 122로 신고되는 각종 사건 사고 신고 접수 및 초동 조치가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22 구조대 출동도 그렇고 함정 출동도 그렇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제주서장한테조차도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첫 신고가 되고 나서 11분이 지나서 이제 상황실에 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 55분부터 이제 9시까지 제주 VTS와 세월호 교신했던 이제 내용 정보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었냐면 선체가 기울어져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선체가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넘어갔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 세월호에서 3번 정도 이제 제주 VTS한테 강조를 합니다. 선체가 기울어져서 못 움직인다고. 그리고 58분에 이제 그 전남 119에서 첫 번째 전화가 이제 목포 122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58분에 이제 목포서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 것 같다라는 정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59분에 제주 VTS랑 해경사랑 통화를 해서 침몰 사실이 처음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 담당관이 상황실장한테 목포서로 전화를 해봐라. 내용을 좀 전달을 해줘라 해서 통화를 직접 해요. 그러면 근데 그 통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세월호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쪽 관할인데 혹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제주서에서. 그래서 목포서가 그럼 알고 있다.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물을 만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냐. 근데 제주서는 그냥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궁금한 게 없는 거야. 이야기를 그쵸. 듣고도. 그냥 니네 인식하고 있네. 그럼 알겠어.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어요. 애초에 제주는 상관 안 하기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왜냐하면 관할서를 제일 먼저 얘네들이 확인한 게 제일 첫 번째 조치였거든요. 세월호 관할서 침몰하는 데가 지금 어디 관할서인지 알아봐가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리고 목포서 관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주 상황 담당관 그 박원무가 이제 59분 세월호 인지 후에 9시 8분 제주 세력 총 동원 지시가 있기 전까지 그 지시한 게 2개가 있어요. 9시 1분에 목포서로 전화해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이제 전달을 하라는 내용하고 9시 2분에 그 진도 VTS로 전화를 해서 그 세월호 상황을 좀 알아봐라. 근데 2번 다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진도 VTS랑.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8분까지. 8분에는 이제 그 8분 이후 시간이 목포서에서 제주청으로 전화를 해서 제주청이 제주서로 전화를 해서 총 동원을 하라고 구조 세력을. 그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9시 5분에 왜 TRS 이제 교신으로 최초로 목포서가 전파를 합니다. 세월호 여객선 승선 인원이 350명 지금 침몰 중이고 모든 그러니까 모든 선박 전송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남 관매도 안쪽 남서 2.7마일. 제주도에서도 이제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별도로 TRS에 개입이 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9시 6분에 그 정송 상황실장의 정박 중인 그때 해당 그 제주서의 전용 부도에 6척이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함정에. 근데 이 배들에 대해서도 역시 출항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정박 중이던 1502 함 한 대에 대해서만 출항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이 되고 있다, 마든 여객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그냥 출항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출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준비 지시를 내려요. 9시 6분에. 그리고 상황 담당관 박원무가 이제 감사원에서 그 2014년도 5월 26일 진술한 내용을 보면 진도 VTS랑 제1502함 그 통화하라고 지시를 한 거 외에 기하께서 9시 8분에 제주 그 해경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접수받기 전까지 위 사고에 관련돼서 수행한 업무가 어떤 게 있냐고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장망 상황 지휘 외에는 다른 지시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이게 어선 이름인가 봐요. 중국 법장망 어선 단속에 대한 지휘만 했다고. 당시 그러면 목포 해경의 중국 어선 감시와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단속 기간이어서 예. 얘네들도 동원이 됐던 거죠. 동원이 됐었어요. 근데 그 전 물론 이제 세월호가 침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날은 이제 중국어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얘는 상황 담당관이니까 상황실에서 그 제주 소속 함정들을 지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세월호가 이제 침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 2가지 1분하고 2분 진도 VTS랑 목포 상황실에 전화를 해봐라 2가지 지시하고
다시 그 중국 어선 단속을 지휘를 했다는 얘기예요. 8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8분에 신고 네. 접수 받고 즉시 네. 구조하러 네. 다 목포와 제주 해경이 수색하고 있는 장비들을 예. 이 인력들이 이리 동원했으면 네. 아쉽네요, 정말. 예, 그죠? 예, 예, 예. 상당히 아쉽네요. 예. 그냥 중국 어선 단속을 했대요. 쭉 그냥. 하던 거 원래 예, 하던 거 평소에 그냥 하는 일. 예, 그냥 쭉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시 10분에 상황실장 정송에게 대면 보고를 받은 이제 제주 해경서장하고 경비군안국장이 이제 상황실로 임장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서 그 박원무의 감사원 문답서에 보면 그럼 9시 8분에 제주지방청 상황실에 제주지방청 상황실에 제주 해경서 이제 총동원 지시를 접수받은 후에 배주서 상황 담당관인 기획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9시 10분에 TRS로 그 1502 그리고 3002 등 보유 함정에 대해서 사고 지점으로 이동을 이제 지시를 했고, 그 상황실장한테 이제 뭐 함정 이것저것 해서 다 지시를 했다고.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할 일은 한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TRS 교신을 이제 처음으로 제주소에서 9시 10분에 하긴 하는데 그 1502 함한테 그 출항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출항하라고. 아까 이제 준비 지시를 했다가 TRS로 1502 함 바로 이제 출항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병풍도 근해에 뭐 이동할 것. 그리고 현 상황 여객선 세월호 제주 뭐 인천 간에 세월호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 전속 이동이라는 TRS 교신을 최초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3002함 1502 그리고 1505 129 P36에 대해서도 이제 출동 지시를 하고요. 네, 제주소가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말한 이게 첫 그 TRS 교신이었고, 그거 말고는 그 몇 번 이제 개입을 안 해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제주소는 별로 이제 개입을 하지 않는데, 제주소가 TRS 교신을 한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다 구조 세력 이동 지시뿐이에요. 현장에 도착했다는 TRS를 보고를 받고도 뭐 진행 사항이 어떠냐, 구조 사항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물론 제주 세력은 헬기 513기 하나 빼고는 세월호 침몰 후에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물어봐도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가라, 구조 세력 이동 지시 요거 말고는 TRS 교신은 뭐 따로 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상황 담당관의 이제 그 문답사를 보면 그 조난 수신 항해가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최초 이제 그 제주 VTS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 사실만 보아도 긴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제주로 다니는 이게 정기 여객선이었잖아요. 근데 제주소 위치를 보면 세월호가 입항하는 제주항 바로 앞에 있어요. 세월호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운항을 했으니까 세월호 선명만 들어도 아 얘가 무슨 배구나라는 걸 얘네들이 알 거예요. 등치가 얼마나 큰 애들인지도 알 거예요. 조그만 뭐 여객선이 아니고 7,000톤 가까이 되는 여객선이라는 걸 이제 알 건데, 근데 귀하께서 관할 구역을 따지기 전에 초동 조치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박원부가 당시 여객선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으며,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예,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선박은 기울어진 상태로는 위험하지 않으므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네. 신고 접수 시 제주서 가용 세력 총동원 지시를 하지 못했으며 제주청에는 매뉴얼대로 10분 이내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느긋하네요. 넘어갈 거라고는 이제 자기는 생각은 안 네. 했다는 거고. 예. 그 본청 그 상황실 실장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등치가 커서 금방 안 넘어갈 건데, 본청 실장도 그 얘기를 하는데 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금방 안 넘어갈 거라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다고 라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 물론 VHF 교신도 하지 않았죠. 그 처음에 이제 내용 요 정도로 들었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TRS로도 분명히 제주서도 들을 수 있게 350명이 탑승 중이라는 사실도 이미 전파가 됐어요. 얘네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죠. 예, 그리고 상황실장 정송의 감사한 문답서를 보면 9시 3분에 그 박지현 경장이 진도 VTS랑 통화 시도와 이제 1502함에 통화한 것 외에 귀하께서 이제 상황실장이니까 귀하께서 그 9시 8분에 제주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총 그 동원 지시를 받기까지 어떤 거랬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1502함에 연락한 것 외에는 위와 관련된 다른 지시사항을 한 적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뭐랬는지, 넘어갈 줄 몰랐고. 네, 뭐랬는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내 관할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자가 똑같은 행동이에요. 지금 비슷하네요. 예. 왜 어떻게 하나같이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이 먼저 연락을 받고도 딴 데다가, 그러니까 목포에다 떠넘기고 난 다음에 네. 그 큰 배가 그 조난 상황에 있는데 벌써 후속 조치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경찰이라고 하는 업무를 두고. 이건 사전에
어떤 그런 플랜이 있거나 그런 목적에 의해서 관할권을 목포 쪽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손 놓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은 없었나요? 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냐에 대해서는 퀴즈를 낼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그 왜 없었냐 말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가? 예. 이미 정지 작업이 있었다는 건가? 예. 이런 예. 뭐가 보고가 오더라도 니네 관할 아니니까 신경 꺼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다는 건가? 글쎄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감사원에서도 물어봐요. 그 접수를 받은 다음에 원투투 구조대가 350명의 여객선이 침몰을 하고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게 물론 이제 함정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원투투 구조대도 같이 이제 출동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총동원 긴급 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박원부가 하는 얘기가 관할 해경서인 목포 해경서에 그 우승일 경사가 사고 사실을 통보할 당시 목포서에서 지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대요. 협조 요청을 안 했으니까 우린 그냥 관할도 아니고 하니까 난 네. 모르는 거지. 이런 예, 그러니까 목포서에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안 한 거고 그 사고를 인지한 목포서에서 당연히 해양경찰청 본청 등의 이제 보고 및 전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초동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 상황에서는 세월호 기본정보 파악 완료 후에 상황실장 정수홍과 상황 담당관 본인이 제주청 상황실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8분 뒤에 제주청에서 이제 관련 지시가 내려와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포서가 지원 요청을 안 한 게 잘못인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수비님은 네, 얘기했어요.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금 이런 것이 관례상 맞는 건가요? 내 관할이 아니라서 나는 모른다. 이게 맞는 아니죠. 대답인가요? 아니죠. 그거 애매한 관할 구역이었고 내가 만약에 그 위치였으면 특진할 좋은 기회인데 왜 안 달려갑니까? 거기 만약에 재난 극복 잘하면요 상이 무더기로 떨어져요. 막 승진은 기본이에요. 조금만 하나만 선행이 나오면 무더기로 막 진급하거든.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즉시 달려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동 조치도 뭐 목포서 네가 관할이니까 네가 잘할 거고 예, 본청에다도 전파를 잘할 거다. 초동 조치 잘할 거다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있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세월호 기본 정보 파악 완료 후에 자기네들이 뭘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좀 출동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럼 좀 거죠. 파악 좀 예. 하지. VHF 교신도 안 하고 세월호랑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동원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뭐 실시간으로 바로 보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투투 구조대가 9시 48분에 출동 지시를 해요. 뭘 하려고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 지방청에 최소 이제 8분 정도 이제 차이가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첫 지시가 8분 정도 있었는데 사고 접수 후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한 게 왜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관할서가 우리 구역이 아니고 우리 구역이었다면 해상청 뭐 상황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관할청 그러니까 제주청이죠 상황실에 바로 이제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초동 조치를 했을 거라고. 근데 우리 서가 그 관할서가 아니었고 목포서에 통보를 했을 때 이미 걔네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이 없었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본청 제주청에 보고를 하려고 그것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 세월호 1차 청문회에서 그 513 호기가 제일 먼저 이제 보내졌잖아요. 제주 세력 중에서. 그렇죠. 두 번째로 도착한 헬기예요. 그 펜더 헬기.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세월호 1차 청문회에서 이제 권영빈 위원이 증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 이제 관할 구역이나 지휘부가 이제 관할서가 목포라는 거 그리고 OSC는 당연히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헬기가. OSC면 현장 지휘관인데 너 현장으로 가서 누구한테 지휘를 받아라고는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OSC인 123장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서해지방청 해경본청으로부터 무슨 상황 보고 또는 지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은 게 있냐고. 그러니까 513B가 그런 전달 전혀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513기는 제주에서 날아가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을 때 123정이 도착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특공대를 네. 아까 원투투 특공대나 이런 사람들 싣고 와서 네. 그 안에서 세월호 배 안에서
승객들을 유도하면 됐었거든요. 왜 그걸 안 왔네? 지금 정말 안타깝네. 일단 이제 이 513기는 네. 먼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이륙을 해서 그렇죠. 중국 이제 그 어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원투투 구조를 태우고 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출동을 했거든요.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근데 얘 말고 또 헬기가 있었어요. 또 있었죠. 그건 이제 제가 얘 뒤에 설명을 예, 예. 드릴 건데 일단 5135기한테 출동 지시를 하면서 OSC가 누군지 관할구역 목포소가 어딘지 전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실에서. 513기한테 네. 출동 명령을 내는 게 몇 시예요? 그게 헷갈리더라고. 8분. 9시 8분이죠. 네. 아, 굉장히 빨리 네, 출동 그럼요. 명령을 했네요. 그래서 32분에 도착해요. 그러니까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그러니까 예. 511 다음에 바로 도착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막 자초되고 40도로 넘어갈 때 도착을 예. 한 거니까 예. 충분하게 구조가 가능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상황실 얼마든지 세월호와 그렇죠. 직접 교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이 513기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서 항공구조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배 안으로 진입을 예, 해서 바로 맞습니다. 다 할 예, 수 예. 있었으면 역시 전원구조가 가능했죠.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목포서만큼이나 얘네들이 안타깝네요. 얼마나 대응을 못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로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제주서가 뭘 했는지 너무 좀 멀어서 그런지 뭐 그렇습니다. 자본간에. 그래서 전달받은 내용은 하나였어요. 여객선 침수 선박 발생 그리고 위경도. 요렇게만 받고 얘는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교신했던 아직 그 음성 녹취록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알 수는 이때 이 없지만 통신 기록 때문에 침수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전에 목포소에서 먼저 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는 이제 제주 세력이니까. 그래서 513기가 이제 그 제주 항공단에 있는 그 항공단장 경감 박성배한테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착해서 이제 보고한 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박성배가 선체가 몇 도 정도 기울었냐고. 그러니까 좌로 50에서 60도 정도 기운 상태로 얘기를 하고요. 해상에 표류자가 있냐고. 그러니까 둘러봤는데 없다고 표류자. 그러면 함정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피정 한 척 와 있다고 지금.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냐고.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까모프 헬기가 출동을 하지 않은 까모프 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들이 계속 배에서 나오니까 까모프 헬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줘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도착해서 513기가 제주 항공단에 이제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 진술제 그 513기의 고영주 기장의 검찰 진술을 보면 제주 항공단으로부터 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 및 구조 내역을 보고하라는 지시 외에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 도착해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해라고 얘기를 했지 탑승객이 몇 명 정도 들어있고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구조를 해라라는 지시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술에는 제주항공단으로부터 구조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고 위치, 착륙 지점의 위치 외에는 따로 제공받은 정보 없다고. 이럴 수가 있나요?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출동 지령을 상황실로부터 받았을 때 침수 선박 발생 정도와 좌표 이외의 정보를 하나도 그럼 못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항공 단장으로부터 TRS를 통해서 재차 임무 좌표가 맞춰졌는지 재확인이 들어왔던 정도. 그러니까 너 지금 좌표 제대로 맞추고 가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다시 물어봤대요. 항공 단장이.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정보를 따로 받은 거는 없고 그리고 그 상태로 현장에 이동했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추가 정보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객선 침수 선박 발생 정보를 이제 넘어서 여객선의 규모 그리고 승선원 숫자, 침몰 진행 정도, 출동한 구조 세력, 현황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못 들었냐고. 이번에는 그런 정보를 못 받았다고. 특이하게. 예. 이번에는 얘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정보 전혀 못 받았다고. 그 뉘앙스는 이번에만 항상 이런 출동할 얘기는. 때마다 이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는 이런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정보를 받았는데 삭제하고 입을 맞춘 거네요. 뭐 그렇게 봐야죠. 교신이 오픈이 안 됐으니까 그럴 그렇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TRS 교신이 제주서만 별도의 번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제주 TRS도 역시 교신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정보를 엄청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네. 긴박하게 출동을 안 하거든요. 그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근데 요 세 가지 헬기는 탑승객도 몰랐고 예, 그 안에 다 들어있는지도 몰라도 지금까지 우기고 있어요. 세월호하고도 교신 안 했고. 네. 예,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월호 초기 상황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너무 짧긴 한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게 안 밝혀졌어요. 그 헬기들이 상호 간의 교신과
네. 본부하고 교신이 아직도 안 밝혀졌죠. 예, 안 내놓고 있죠. 아, 정말 그때 신기해요. 왜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교실록 받으려고 그때 해경에서 막 그렇죠. 이렇게 밤도 새고 막 네, 네. 대치를 했었는데 끝내는 못 받았잖아요. 그 통화 내역에 분명히 키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 특조위원분들도 되게 아쉬워하세요. 되게 많은 양의 녹취록이 있다는 건 확인했는데 그걸 못 가져와서 예, 되게 제가 아쉬워하세요. 왜 그거를 계속 집요하게 묻냐면 김성목 씨가 여기 와서 방송을 했는데 그 헬기 구조사가 내려왔는데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성목 씨가 올라가라. 내가 여기서 밖에서 태워서 할 테니까 당신이 올라가 이렇게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구조가 무서워서 떨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예, 뭔가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구조대로 하면은 그때 글쎄 요 항공 지원단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통 그 수영을 하고 이제 잠수가 가능하지만 해병대나 그럼요. 그런 출신 분들이 출신들이죠. 보통 구조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에서 발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승객보다 더 떨어요. 어떻게? 그렇구나, 맞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떨고 있는 항공구조대 보고 네 올라가라 내가 올려줄게 했던 게 일반 승객이거든요. 일반 승객이에요. 수영도 네. 한번 바다 수영을 네. 해봤겠어요 그분이. 근데 그냥 사람을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올려 보낸 음. 거잖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신비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다가 무서운 오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저 확신합니다. 예, 일단 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대로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제주 헬기는 왜 VHF 그 헬기 비상 채널이 123.1 있잖아요. 그 주파수로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포서 주파수로도 맞추지 않았죠. 52번. 제주서랑만 계속 교신을 했어요. 그 헬기예요, 얘가. 그렇게 해서 계속 놔두다가 침몰이 다 되고 나서 특이한 게 본청하고 제주서로 통화를 하는 게 있어요. 본청하고. 그게 이제 2시 7분입니다. 세월호 이제 침몰하고 난 다음이죠. 제주서에서 이제 본청으로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보니까 그 회전익 항공기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채널을 통일 안 시켰으니까 당연히 통제가 안 되지. 지시를 해도 못 알아먹는데. 근데 세월호가 다 침몰하고 나서 2시 7분에 전화해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청이 저기 서해청 항공단장한테 지휘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제주청이 하는 소리가 그 서해청 항공단장한테요? 라고 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청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서가 알겠습니다. 우리 대형 함정이나 뭐 이런 거 착하면서 유를 수급하면서 수색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월호 침몰했을 때 구조할 때는 목포서로 채널을 돌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비상 채널이 123.11이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그 녹취상에는 없어요. 그럼 제대로 이제 그 신속하게 구조를 하려고 하면 OSC함이 123정하고 교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목포서와 통화할 수 있게 아니면 헬기 그 123.1로 이제 교신을 서로 통화를 해서 원활하게 그 구조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얘네들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통제를 좀 해달라고 이제서 통화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특이하게. 다 끝난 침몰이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자 상황 시스템에도 별로 이제 제주서는 출항하는 거 말고 뭐 이동 지시 말고는 딱히 크게 지시한 거는 없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데 특이한 게 9시 29분에 그 목포서랑 교신할 수 있는 TRS 채널이 52번이거든요. 근데 9시 29분이 돼서야 이제 문자 상황실이니까 헬기들은 못 봐요. 헬기들은 못 보고 출동한 함정들만 볼 수 있는데 52번 채널로 합류하라고 29분이 돼서야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제주 그 함정들도 지시를 못 받은 거예요. 목포서 지시를. TRS도 못 듣고 있었고. 29분에 52번으로 합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럼 이제 첫 신고가 들어오고 31분 만에. 이제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지시를 하죠. 그리고 문자 상황실에 보면 9시 35분에 그러니까 까무프랑 고정이기, 제주서가 소속된 게 팬더 하나, 까무프 하나, 고정이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9시 35분에 적혀져 있는 게 9시 32분 현재 제주청 고정익, 제주청 까무프 스탠바이 중. 그냥 스탠바이네요. 출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준비 중이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띄웠고요. 그다음에 10시 23분에 10시에 고정익이 이륙했다고. 고정익 얘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태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시에 이륙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거 말고는 뭐 서해청 세월호 침몰하기 전에는 빨리 가라 외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2개 말고는 없어요. 별다른 문자 상황 시스템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헬기 상황실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정말 니네들 빨리 가 말고는 없었죠. 탑승객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전달하는 게 없었어요. 침몰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뭐 해경소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구조단이 가고 있다 아니면 함정이 몇 대 정도 동원이 됐다 이런 얘기 전혀 전달한 게 없었어요. 보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항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주서 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두 대가 있어요. 펜더 하나, 까모파 하나. 구조 장비를 좀 보면 호이스트가 각각 하나씩 있고 구조 바구니 이제가 하나씩 있고 구명 뗏목이 이제 2개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명이가 제주 펜더 513기에는 18개가 있었고 까모프 505호기에는 이제 10개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기 보유 현황에서 기종 등을 이제 보면 그 보유하고 있는 그 기종이 이제 있는데 그 항공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가 6명, 정비하는데 6명, 뭐 전탐사에서 응급구조사가 4명에서 총 이제 2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나오고 헬기의 이제 구조 인원을 보면 투입해서 구조된 인원을 보면 513기가 32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13명을 구조를 해요. 그리고 까모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도착을 해요. 10시 이륙해서 33분에 도착해서 그냥 해상 수색만 한 걸로. 통신 장비를 좀 보면 513기 같은 경우에는 VHF 그리고 그 SSB, 그 HF 교신이 가능한 그리고 TRS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까모프도 동일하게 통신 장비가 이제 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해경 이제 항공단 회전익 항공대 전탐사가 9시 8분에 여객선 침수 선박 발생했다고 진도 병풍도 북방 1.8마일 지점이라고 신속히 출동하라고 이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되고요. 513기 탑승 인원이 조정 이제 2명 기장 부기장이 있었고요. 정비사 1명, 전탐사 1명, 구조대 1명 이제 태우고 이제 먼저 이륙을 했기 때문에 출동 지시를 받고 이제 바로 출동을 해요. 근데 구조를 위해서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이제 갔던 게 맞는지 저는 이 헬기가 좀 의구심이 되는데 얘를 정말 세월호 침몰 현장에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보낸 헬기가 맞는지 얘는 정말 구조를 하러 간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좀 읽어드리면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이제 그 고영주 기장한테 이제 물어봐요. 진술인이 출동 지령을 상호실로부터 받았을 내용이 침수 선박 발생 정도랑 좌표 정도라고 했는데 다른 정보는 못 받았냐고 방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객선 침수 선박 발생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여객선이라는 표현에 생각을 했대요. 인원이 꽤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동하면서 항공단장으로부터 TRS를 통해서 뭐 재차 임무를 받긴 했는데 그냥 생각만 했다는 거죠. 아 여객선이니까 사람이 꽤 되겠네. 그리고 513기 부기장 이성환한테 또 질문을 하기를 진술인은 세월호 내부에 승객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해상에 빠진 사람이 없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부기장이 승객들이 다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대요. 근데 승객 유도는 123장이나 세월호 선장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513기 항공구조사한테 선내 진입을 해서 사람들을 구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죠. 부기장도 기장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그리고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기장도 부기장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월호 1차 청문회에서 다시 당시 구조 활동을 하면서 항공구조사를 통해서 선내 진입하라는 지시나 또는 퇴선이라는 지시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더 이제 구조 작업이 잘 됐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고영주가 당시 항공구조사를 선내에 이제 내려주면서 무전기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무전기가 없어서요? 보통 이제 그 세월호 그러니까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 항공구조사와 헬기 기장하고 그 통신할 수 있는 무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구조사가 그럼 내려가기 전에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구조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사람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했고 여객선이니까 사람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공구조사가 이미 내려가 버려서 지시를 못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선내 내려주면서 무전기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얘랑. 그래서 지시 못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1차 청문회에서 부모님들 뒤에 쭈르륵 앉혀놓고 한 진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날 이제 광주 지원 검찰 그 항공대 이제 그때 이제 내려갔던 513기 그 항공대 류규석의 진술 조서를 보면 진술인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거 외에 사고 선박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침수 정도나 승객 수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출동을 하면서 헬기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기장이잖아요. 기장이 지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세월호 여객선 침몰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구조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 항공구조사한테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여객선이고 뭐 몇 명이 뭐 이거 침몰 중이다. 그러니까 뭐 잠수 슈트를 갈아입고 어떻게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지시를 못 받았대요. 이 구조사는. 그리고 그 기장이나 부기장은 구조 지시를 받을 당시 이상형 경장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고인지, 사고 선박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승객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서 듣지 못했다며 상황실 등의 연락을 취하여 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구조사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예, 어쨌든 자기한테는 자세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항공구조사는 그 헤드셋을 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TRS 교신을 하는 게 기장과 부기장한테만 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을 모르는 항공구조사나 같이 헬기에 타고 있는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안 해줬다고. 그래서 헬기에서 내려서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혹시 있냐고. 그러니까 기장으로부터는 어떤 지시를 받은 거는 없고 정비사가 같이 이제 타고 있었던 정비사가 저에게 안전하게 구조하라고만 했다고. 항공구조사한테 구조 지시를 안 했죠. 기장하고 부기장이. 예,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대요. 예,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구조하라는 얘기도 지시도 안 했고. 예, 그래서 뭐 탑승객 구조 지시 전혀 안 했다는 걸 요 사람의 이제 진술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광주지원 검찰의 이제 부기장 이성환의 진술을 보면 서해 권역의 그 TRS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조 상황실과 통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맞추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진술인 그 당시 VHF 123.1로 맞추었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VHF도 123.1로 안 맞췄다고. 그러니까 왜 안 맞췄냐고. 그러니까 미처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자잘하게 빠져있는 이 진짜 마지막 제일 전체적인 틀 안에 찌질이 같은 이 제주 해경까지도 이 모양이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또 안 했다고 하고, 그럼 진솔이는 서해청 또는 목포서와 어떤 교신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OSC의 지휘를 받을 생각이었냐고. 현장에서 당연히 OSC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제주항공단과 채널을 계속 연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항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지시를 자기는 받을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주항공단과 같이 이제 연결을 계속하면서 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그럼 받은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부기장이 진술이는 제주항공단으로부터 구조 내역 뭐 상황 이런 거 말고 도착하자마자 보고하라는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대요. 지시를 그것만 한 거네. 일단 가보고 도착하면 얘기해. 네 눈에 어떻게 보여? 그것만 좀 보고해. 그거 말고는 구조자가 몇 명 타고 있는지 뭐 침수가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진술이는 제주항공단으로부터 구조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그럼 전혀 없냐고. 사고 위치, 착륙 지점 뭐 그거 말고는 받은 거 없다고. 전 해상에서 동원되는 배가 몇 척이고 비행기가 몇 척이고 네. 그 인원이 몇 명이고 마치 거기에 숫자 맞추기 위해서 동원된 듯한 네. 특별한 임무 없이 거기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갔다 오는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그런 항공단 같지 않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주항공단으로부터 그런 별 지시를 받은 게 없잖아요. 얘네가. 그러면 서해청이나 목포서로 TRS 주파수를 당연히 돌려야 되죠. 그리고 VHF도 123.1로 맞춰서 들어야 되는데 전혀 얘네들도 지시를 안 해주면 항공단이나 상황실도 문제지만 얘네들도 알려고 노력을 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말도 안 보시는 돼요. 것처럼. 다 알고 간 겁니다. 어떻게 항공기를 이착륙시키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 네. 엄청난 122, 123 이런 거 다 어떻게 출동시킵니까? 5대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얘기. 검찰에서 고영주 이제 기장이 진술한 게 뭐냐면 네. 40분 경에 구조사로 하여금 내펠로 내려가서 객실로 진입하여 탈출 안내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항공단으로부터 자기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그리고 레펠 자체가 그 임무가 부여되면 팬더에 실는데 자기는 그때 레펠을 실으라는 지시를 받지 못해 레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 선내에 진입하여 탈출 안내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자기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해요. 예, 자기도 항공단으로부터 탈출시키라는 지시 못 받았고 나도 항공구조대한테 너 내려가서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객선이 자초되면 당연히 탈출할 장비들이 자동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 전주에도 계속 훈련하고 예. 책임자들 수첩에 다 훈련 내용이 적혀 있었잖아요. 매뉴얼이. 예. 그러니까 1, 2, 3예요. 그게 무슨 뭐
이걸 꼭 지시를 해야 싫고 안 싫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후에 사후에 말을 맞춘 거야 지금. 예,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공구조단한테 내려가는데 뭐 탈출을 시키라는 지시 안 했다고 자기도. 근데 진술인 직접 교신을 하지 않더라도 교신 내용을 헤드셋을 통해서 이제 들었다면 TRS를 추가로 이제 구조자가 관련 지시를 이제 듣거나 그런 게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뭐 지시나 뭐 그런 정보를 받은 게 있냐고.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자기는. 예, 구조한 인원 보고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따로 지시받은 거 없다고.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기장이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기장 같은 경우에도 외부 구조대를 이제 선박 내부로 진입을 시키거나 뭐 승객들 퇴선 유도하라는 지시가 없었냐고 외부에서. 당연히 없었겠죠. 채널을 안 바꿨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교신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 자기는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항공단에서도 별도로 자기한테 내린 뭐 정보 같은 거는 없었다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고영주 기장이 이동 중에 TRS 교신으로 진술이니 하면서 구조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을 그럼 안 했냐고 물어봐요. 저쪽에서 안 줬대요. 그럼 너는 그럼 물어봤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교신 자기 안 했다고. 단장님도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아 단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보고하라는 거를 보고 단장님도 출동 명령을 받은 거 말고는 특별히 정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아, 저 사람도 지금 잘 모르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도. 그런데 이제 물어보지를 않았죠. 다시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인이 현장에 도착하고 그 항공구조사를 세월호에 내릴 당시에 마음을 이제 먹었다면 항공구조사가 선내에 진입하여 유리창을 깨거나 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객관적으로 침몰 전복 상황이 극심하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냐고. 물론 이제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죠. 근데 얘가 이제 저는 기장으로서 항공에서 헬기를 조정하던 상황이었고 선박에 직접 내려서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박에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내 진입이 가능하였는지 유리창을 깨면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가 항공구조사 아니니까 나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내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항공구조사 이제 류경장한테 저희 헬기가 3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구조할 때 이날 이제 다 구조해서 선박에서 이제 바구니에서 승객을 탑승시키는 작업을 했고 마지막 침몰 직전에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해서 어선에 탑승해서 함정으로 이동. 얘가 이제 그 마지막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어선에서 건져줘서 이 어선을 통해서 123정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현장 항공구조사 모습이 여기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조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죠. 확인하려고 탑승객에 대해서 뭐 그 항공구조사에서 지시도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 항공구조사가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가 현장의 항공구조사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배는 침몰해 버려서 혹시 얘가 이 항공구조사가 죽었지 않았을까 전전긍긍을 했대요. 자기는. 예. 그래서 전전긍긍하였는데 다행히 제때 탈출해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안심했다고. 탑승객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했으면서 자기 항공구조사 없어졌다니까 전전긍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기장이 바로 구조를 시작하지 않고 516기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 왜 줄 서서 구조했다는 그 헬기잖아요. 줄 서서. 511기가 그 승객 태워서 가면 빠지면 그 자리에 다시 가가지고 사람 이제 해서 그 헬기 중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11 호기 아래쪽에서만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항공구조사를 내려줘야 하는데 511 호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다시 항공구조사를 그 옆에 내려주면 배가 넓었잖아요. 그 옆에 내려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기장이 항공구조사가 내려갈 때 위험할 수 있어서 야, 씨. 예, 미리 와서 기다렸던 511호기가 구조사들 다 구조하다 위험하면 안 되지, 소방관이. 보내고 나서 이제 내려줬다고. 절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같은 따위를 해서는 안 되지. 예. 공무원이. 지진 나고 재난 나면 다 도망가요. 위험하니까. 옆에 기장- 가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기장도 요 항공구조사가 안 보여서 전전긍긍했고 이 부기장도 그냥 함부로 내려줄 수가 없었대요. 항공구조사 위험할까봐. 그래서 이제 511기가 뜨고 그 자리에 내려줬다는 거죠. 항공구조사 안전하게. 예. 그렇게 안전하려면 구조를 하면 안 되는 거 예. 아니야?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TRS 교신에서 헬기가 지금까지 헬기가 TRS를 이용해서 OSC인 1, 2, 3정과 단 한 차례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유일하게 교신한 게 하나가 있어요. 1, 2, 3정하고 511 호기가 그 교신한 내용이 뭐냐면
김태호가 이제 부기장이에요. 파파 123 여기는 호텔2. 김경일이 여기 123 이상. 그러니까 그 김태호가 123정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경일이 여기 123 송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 34분이면 세월호 침몰 직후예요. 31분에 그 침몰 전복 신호가 떴으니까. 전복이죠, 전복이 전복. 되고 31분에 떴고 이게 이제 34분에 교신을 한 거예요. 123정하고 511호기가. 그러니까 그 김경일이 여기 123 통신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부기장이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천천히 123정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경일이 예 정확함 여기 123 이상이라고 하니까 김태호가 뭐라고 하냐면 123정에 혹시 우리 요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원만 찾네. 이 항공구조사가 아까 없어져서 전전긍긍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구조사 찾는 거예요. 지금 TRS로. 구조를 할 때는 구조 지시도 받지 않고 예, 당연히 OSC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교신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항공구조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첫 교신이에요. 이게. OSC 함정과 통화한 헬기 첫 교신. 항공구조사 있냐고 거기. 니네 배. 정말 얄밉네요. 예. 우리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다가 지금 자기네 항공구조사 한 명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처음으로 교신을 시도했어요. OSC 현장 지휘관한테. 그러니까 그 OSC가 현재 여기 특공대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교신을 끝내요. 감사해. 예. 그대로 얘기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또 함정하고 교신한 내용은 없는데. 세월호 상태도 물어보지 않고. 현장에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 2, 3정하고 512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당연히 OSC랑 교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어떻게 그 구조 작업을 할까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OSC인 123정도 헬기를 뭐 호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는 물어보지 않고 이제 진해 항공구조사 한 명 지금 실종됐다고 그거 급해서 좀 찾는 거예요. 이제서 연락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자기 항공구조사 한 명이 없어졌다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배에 침몰돼 수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교신을 한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제가 특이한 점은 분명히 이제 교신한 게 있잖아요. 근데 검찰 진술에서 그 511호기 부기장 김태호가 그 검찰이 물어봐요. 진술인은 현장에 도착해서 1, 2, 3정과 교신을 시도한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기장의 이제 진술인데 자기도 한 적이 없고 김태호도 1, 2, 3정과 교신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이유가 있겠죠. 뭐 좌우당간에 이게 교신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1, 2, 3정과 교신한 적 없다고. 예, 진술을 한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05 까모프 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18명 탑승이 이제 가능한 헬기였고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을 제주소에서 그 8시 58분에 지시를 받았으니까 바로 출동을 했다라고 하면 513기와 같이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헬기였고요. 국정조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10시에 이륙을 해서 33분에 도착해서 해상 수색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문자 상황 시스템에 보면 9시 53분에 까모프 이륙했다고 문자 상황 시스템에서는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동 경위를 보면 513 기장 고영주 진술 내용을 보면 추가로 지원이 필요 그 왜 아까 513기 그 진술에서 처음에 항공대로 그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왜 이 고영주 기장이 배에서 계속 사람이 나오니까 까모프 보내줘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탁을 받고 보내준 헬기예요. 그러니까 항공대에서는 얘는 처음에 출동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505 까모프는. 근데 513기 기장이 헬기가 더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그제서 얘를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주청이나 제주소에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요청을 해서 이 헬기는 출동이 됐던 거고, 해경 이제 녹취록을 보면 9시 26분에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상 문의했던 헬기 있어요. 제주소에서. 9시 26분에 기상 어떠냐고. 근데 이제 그 서해청에서 바쁘다 그러고 이제 기상 얘기를 안 해주고 끊죠. 그리고 10시 23분에 다시 서해청 상황실하고 제주청 상황실이 전화를 해요. 제주청에서 사고 해역의 기상이 좀 어떤지 불러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청에서 기상 따로 나와 있는 거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주소 상황실이 저희 헬기가 가야 되니까 기상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현지 기상 파악이 안 되면 점점점 그래요. 근데 지금 513기는 갔죠. 현장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띄울 수 있는 헬기가 까모프 505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통화했던 게 10시 23분이에요. 근데 해경이 세월호 국정조사 때 제출한 건 얘가 10시에 이륙해서 10시 33분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해경 녹취록에서는 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기상을 알아봐 달라는 그 전화 통화를 10시 23분에 해요. 그러면 얘는 도착한 게 33분이 아니고 뜬 게 33분이에요. 10시 33분 뜬 게. 벌써 뜬 헬기에 대해서 기상을 왜 물어보겠어요. 녹취록에. 28분에 정복됐는데. 그러니까요. 물어볼 필요 있고.
교신, 그러니까는 실제 자료는 10시에 얘가 떴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녹취록에 보면 10시 23분에도 얘가 떠야 되기 때문에 기상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에도 한번 뭐 해경 그 치안상황실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걸 서해청으로 물어볼 필요 없이 현장에서 구조활동 직접 하고 있는 513기랑 교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물어봐도 되고요. 그렇죠. 걔 정상적으로 잘 날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기상을 왜 물어봅니까?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데. 기상청에도 물어봐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시 23분에 또 전화를 한다는 거죠. 기상 좀 빨리 좀 알려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이 까마풀을 띄워야 되니까 기상을 알려달라고. 얘 보내야 되는데 지금 기상 몰라서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우선 감시하고 있었는데 무슨 기상을 물어봅니까? 다 그거는 알고 있는 거지. 513기고 그러니까, 현재는 뜨고 있었잖아요. 505를 보내겠다고 지금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시 23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게 해경에서 제출한 서류는 33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30분쯤에 이륙을 한 거고요. 그때 돼서야. 그럼 이동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니까 11시쯤에 도착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구조한 거 없이 그냥 해상 수색만 하고 그냥 끝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얘가 뭘 했는지는 일단 뭐 딱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해상 수색만 하다가 그냥 돌아와요. 복귀를 하죠. 경찰 정보라고 해서 운행 결과 보고를 봐도 특이한 거는 없어요. 그냥 다만 출동 시간, 도착 시간 속였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원투투 구조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투투 구조대 어떤 거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원투투 구조대 경사 김서운이 이제 2014년도 5월 26일 날 이제 그 문답서 감사원 확인서를 보면 4월 16일 날 9시 35분경 원투투 구조대장 경위 오상열이 제주서에서 회의를 하고 복귀를 했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원투투 구조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구두 지시를 하던 중 9시 48분경 제주 해경서 상황실장 정수홍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아서 전용 부두에 있는 P16편 편송토록 지시를 이제 같이 받아서 구조대장 그 오상열이 구조대 출동 명령을 내림으로 확인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제주서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원투투 구조대장이. 근데 8시 58분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VTS로부터 처음 전달받은 게 이 제주서예요. 그러면 근데 원투투 구조대가 다른 그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제주서에 여기 있어요.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어요. 근데 35분경에 원투투 그 오상열이 회의를 하고 복귀를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회의를 하고 있을 때는 거잖아요. 제주소 안에서. 그럼 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투투 구조대장한테 바로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니네 빨리 출동하라고. 근데 35분에 이 원투투 구조대 그 대장이 회의 다 할 거 하고 끝내고 원투투 사무실로 왔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전달을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출동 지시를 하라고 이제 급하게 연락을 이제 48분쯤에 그 원투투를 했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경 상무실로부터 출동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출동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원투투 구조대한테 지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랬답니다. 그래서 늦게 출동을 했죠. 늦게 출동을 했는데 이제 얘가 출항을 했던 게 이제 9시 48분에 그 제주서 사무실로부터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에 올라타서 실제적으로 출동한 시간이 10시 25분. 10시 25분에 출동해서 12시 50분에 현장에 도착을 하죠. 아, 답답하네요. 네. 어쩌면 이렇게 다 상황 끝날 때만 도착을 하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일 배가 불시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한 2-3시간만 딱 이렇게 버텨줬더라면 네. 우리가 그 오보 안에서 그려낼 수 있었던 네. 모든 상황이 오보가 아니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았겠죠. 그 많은 항공기들과 배들과 구조 세력들이 동반해서 세월호를 12시 전후 즈음해서 구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투투 구조대가 중국어선 납포할 때 막 총 쏘고 하는 네. 그 전문 요원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건 특공대. 예, 해양 원투투 전문 구조대. 구조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구조의 전문가예요. 네, 맞아요. 굉장히 숙련돼 있고 이 사람들이 서너 명만 배에 들어가서 유도를 해도 네.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요원들이에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이 사람들더러 위험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네, 항공우주사. 예. 그러고 아니, 대답을 근데- 시키라고 한 거지 나중에. 네.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늦게 시킨 겁니다. 구조대 예, 구조들 늦게 시킨 거예요. 얘는 명령을. 뭐, 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늦게 9시 48분에 출동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신고를 음. 받았는데 1시간 이상을 지연을 시켜놓고 네. 출동을 시켰으며 현지에 가갖고도 특별한 구조활동 지시를 안 하고 네. 그 위치에 일단 가봐라는 걸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 거기 가면 너한테 일 시킬 사람 있을 거야. 딱 이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맞아요. 12시 돼서 도착했어도 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망치 하나 보여주고 유창 하나 깼다 했던 그 구조대입니다. 이게. 예, 그건 뭐 한 거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일단 50분의 현장에 얘네가 도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까 그 505호기가 있었어요. 까모프. 네. 네, 505호기가 있었죠. 얘네가 25분에 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제주 항공단에. 예. 근데 그걸 안 태워보냈다는 거죠. 예, 그걸 안 태워보내고 배를 타고 갔어요. 작은 배. 답답하네. P16정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 30톤? 커봤자 50톤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작은 배를 그 구조대 9명을 태우고 이제 출항을 시켜서 제주에서 거기까지 온 거죠. 네, 그걸 12시 50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함정 탑승해서 이동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원투투 구조대에 대해 답변을 좀 보면 원투투 구조대가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비상 출동했을 때 차량이나 고속 단정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현장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자기네들은 없었대요, 지금까지. 아니 바본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근데 그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원투투 구조대가 출동하여 제주 공항에 위치한 제주 항공단의 항공기에 편승할 경우 항공기 탑승하기까지 이제 제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있고 거기서 또 검문을 한번 받고 활주로로 이동해서 탑승하는데 각각 20분, 뭐 5분 이렇게 뭐 걸릴 거라면서 시간이 이제 총 이래저래해서 40여 분 소요가 될 거라면서 자기네들이 비상시에는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그 헬기를 타러 가지 못하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다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상무실에서 이제 따로 헬기를 타라고 지시도 역시 못 받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그 제주항에 그 제주서가 제주항에 있어요. 제주항에 있는데 제주서 바로 옆에 보면 운동장이 겁내 큰 게 있어요. 헬기가 내릴 수 있다고요. 이게 이착륙이 충분히. 가능한지. 굳이 얘네들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드뷰로 봤어요. 위성으로 봤더니 그 제주서 바로 옆에 겁내 큰 그냥 운동장이 하나 덩그러니 있고요. 얘네가 이제 항구잖아요. 그럼 컨테이너가 실을 수 있는 야적장들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빈대도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주차장도 제주해경서 주차장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헬기 한 대 정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었어요. 굳이 얘네가 제주 항공단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헬기를 먼저 불렀어야 되잖아요. 원투투 구조대를 이제 초기에 준비를 시켜놓고 505부터 이제 얘가 이제 18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팬더보다 큰 기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태워서 이제 초반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 제주청에서는 출동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얘네들도 자기는 원래 배 타고 갔다고. 목포소에서 요청도 없었고. 네, 목포소에도 요청도 없었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놀고 있는 헬기들 많았어요. 일단 예. 제주청에는 세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니 외부에서 119 그거는 뭐 구조대도 그쵸. 왔었잖아요. 그거는 뭐 예, 뭐 지시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네. 정도로 예. 많은 헬기가 놀고 있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제주도로 즉시 급파해서 데려오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겠죠, 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제주청 헬기를 이렇게 그렇죠. 놀게 네. 하게 했다는 거. 일단 뭐 그거는 119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일단 헬기가 있었는데 안 태웠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원투투 해양구조대 운영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출동 장비가 구조대에서 운영하지 않은 항공기나 함정 등 평소에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고 규칙에도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럼 긴급 사태가 나면 얼마든지 그 원투투 구조대를 빨리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헬기를 언제든지 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뭐 그 헬기를 타러 가기까지 40여 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됐다면서 이건 말이 안 돼. 헬기 그냥 오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48분에 제주서 상원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어요. 1, 2, 2가. 그리고 55분에 P16정한테 니네 1, 2, 2 구조대, 그러니까 P16정한테는 이동하라고 지시도 안 하고 있다가 48분에 제주 상황실로부터 1, 2, 2에 니네 출동해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나서 아 참 얘네들 타고 갈 거 필요하지. 그래서 P16정한테 지시를 해요. 니네 이동 준비하라고. 그리고 10시 22분에 1, 2, 2 구조대 9명이 탑승을 하죠. P16정에. 그래서 25분에 출항을 하고요. 출동 장비는 잠수 세트 4개, 랜턴, 뭐 보조 랜턴, 수중 카메라, 수중 그 측정기 하나, 헬멧, 가방, 슈트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시가 넘어서 50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감사원에서 상황 담당관 박원부가 얘기를 하기를 제주해경서 1, 2, 2에게 상황 발생 시 출동 지시와 이동 수단 등 구체적인 지시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냐고. 그러니까 제주해경서 해경 치안 상황 처리 개인 매뉴얼에 따르면 상황 담당관인 본인 하고 상황실장 정수홍이 지시하고 부실장 등이 전파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상황실장 정수홍 경위가 제주 해경서 1, 2, 2 구조대 대장에게 48분에 출동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청 상황실에 총 그 동원 지시가 아까 8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40분 정도 늦게 출동 지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10시 10분경부터 TRS를 이용해서 함정 세력 이동 지시를 했기 때문에 1, 2, 2 구조대도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TRS로 니네 열심히 가 방송을 했으니까 이걸 1, 2, 2 구조대가 내가 가라고 지시를 안 해도 얘네들은 지금 듣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9시 23분에 상황 대책팀이 이제 소집이 됐잖아요. 소집이 완료가 되고 나서 9시 48분에 상황 대책팀 지시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2, 2 구조대가 출동 지시를 바로 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9시 24분이 돼서요 상황 대책팀이 소집이 됐어요. 이 상황 대책팀이 24분부터 소집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세월호 상황을 파악을 했고 1, 2, 2 구조대가 출동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48분에 또 뒤늦게 상황 대책팀이 지시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된 거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중으로 지금 얘네를 2번 알아보고 그래서 1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2 구조대한테 48분의 지시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513기 출동 지시가 할 때 아까 그 8분의 출동 지시를 했잖아요. 왜 그 빨리 가보라고 출동. 요때 1, 2, 2 구조대한테도 출동 지시를 하고 505기한테 제주소로 와서 1, 2, 2 구조대를 출동시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 이 9명의 1, 2, 2 구조대도 역시 그 38분에 목포서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목포서 1, 2, 2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구조대였고 그럼 역시 전원 구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상황 담당관 질문서를 보면 세월호 사고같이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이 되는 사고에서는 1, 2, 2 구조대가 긴급 출동하여 사고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근데 귀하께서 9시 8분에 제주서 가용세로 총동원 지시를 받고도 상황 처리 개인 매뉴얼에 따라서 1, 2, 2 구조대에서 구조대에게 즉시 출동 지시를 하지 않은 혹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회전인 항공대의 명령 권한이, 그러니까 헬기를 띄울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자기들이 아니고 제주청에 있대요. 상급부서인 제주청에 있고 9시 48분에 이제 제주서 1, 2, 2 구조대가 P16정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출동 지시를 받을 때까지 제주처 상황실에서 니네 헬기 니네 타고 가라는 지시가 없었대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전익 항공대 명령 권한이 제주청에 있어서 1, 2, 2 구조대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을 해서 P16정을 타고 현장으로 갈 때까지 제주청에서 니네 헬기 태워서 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1, 2, 2 구조대 지금 띄울 건데 혹시 헬기 지금 있으니까 이거 좀 태워서 빨리 신속하게 보낼 수 없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주청에서 니네 헬기 타고 가도 돼라는 지시가 없었대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P16정 태워서 보냈다고 상황 담당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건의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 감사 문답서에서도 얘기해요. 자기는 건의 안 했다고. 헬기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거조차 이제 알아보지 않았고요. 그 김석균 해양청장이 감사원 질문에서 제주소에서 제주청 상무실로부터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여 사고 지점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제주 1, 2 구조대를 즉시 출동하지 않았고 이게 정당한 업무 처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김석균이 제주서 상황실에서 제주청의 지시에 따라서 제주서의 가용 함정들에 대해서 우선 출동을 지시하였고 함정 먼저 출동 지시를 했죠. 그것도 늦게. 그래서 상황대책팀 소집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다가 상황대책팀이 구성이 되어
여기도 나와요. 대체팀에서 상황 파악을 다시 했대요. 다시 하다 보니 제조소 원투투 구조대 출동 지시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늦어진 게 얘는 출동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다소가 아니고 안간히만 못했죠. 괜히 기름값만 썼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주소에서 그 가용 세력 중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거는 하나, 5.13기 13명 구조한 거 말고는 없었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이 구조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세월호란 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구조대도 바로 출동시킬 수 있었고 거기다가 헬기도 있었어요. 근데 다 이용을 안 했죠. 세월호와 뭐 교신도 하지 않았고 헬기 5.13기도 정작 13명을 구조했다고 하지만 얘네가 정말 사람을 구조하러 간 헬기가 맞는지 항공구조사를 걱정을 했던 거 말고는 저는 이제 뭐 탑승객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제주 해경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실에 대응했던 내용이고요. 제주 해경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조치가 어떤 거를 했냐면 첫 번째가 해상재난 사고 발생 시에 사고를 이제 인지한 해상치안상황실에서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는 관할구역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상황보고 및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상치안 상황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초동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주의를 주라 그랬죠.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 아닙니다. 징계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제주 이제 해경서에 당일 이제 처리했던 내역을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헬기들이 말하지 않는 교신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교신 채널들이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됐고 얘네들도 이걸로 교신 뭐 녹취록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기엔 숨기는데 TRS랑 VHF 교신 말고는 다른 내용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더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경의 이제 펜더 기종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기가 TRS, VHF, UVHF, HF라고 해서 4가지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교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TRS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해경, 뭐 VTS 각 상실 그리고 항공대 다 이제 교신을 할 수 공유하는 채널이죠. 채널이죠. VHF 같은 경우에도 목포 관제타 그 해경 그 뭐 비상 채널 아까 123.1 그리고 군 산림 소방 등과 채널만 맞으면 이제 다 공통으로 공유할 수 소통할 있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다른 물론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UVHF 같은 경우에는 공군 그 방공지휘소랑 이제 교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그리고 그 HF는 SSB라고 해서 각종 구조나 경고 그 구조나 이런 거를 모든 세력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게 HF 교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4개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HF 같은 경우에는 해경 함정 그리고 해경 헬기 그리고 당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도착한 고정익 있죠. 7045기 교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해청 이렇게 교신이 가능해요. 근데 세월호랑도 교신이 가능한 HF가 세월호랑도 교신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ATRS, VHF를 빼면 HF라는 게 유일하게 항공기, 뭐 해경서, 서해청 그리고 고정익 그리고 세월호와 모두 교신을 할 수 있는 교신 채널이다. 이걸 보유하고 있었다. VHF 말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SSB 그러니까 SSB 모뎀을 이용해서 뭐 HF 이제 교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SSB가 그 왜 뭐 소형 어선들하고 이제 교신을 할 수 있는 교신 매체거든요. 근데 이 SSB가 녹취록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건 녹취록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경에서.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SSB 고 이제 박수현 군 아버님께서 해경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세월호 침몰당일 SSB 녹취록을 이제 받으신 게 있는데 8회 교신을 한 거로 받았대요. 8회. 그럼 얘는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8개 있다고 이게 찔끔찔끔 이제 내놓는 거죠. 8개가 있다고 받았대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얘는 음성 파일이 없다고 녹음되는 게. 그래서 녹취록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일단 8개를 받으셨대. 그럼 얘는 지금 음성 파일이 있는 거고요. 아예 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경이. 예,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5.11 호기 양해철 기장의 이제 광주지원 진술 조서에서는 교신 5.11기 헬기 그 교신 체계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VHF, 그 UVHF, TRS 이렇게 3개 교신 체계가 있다고. 그리고 5.11기 부기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역시 VHF 하나, UVHF 그리고 TRS 이렇게 3가지 교신 채널이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4가지 팬데기 중에 4가지 교신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5.11기를 제외하고 5.12기 기장 부기장, 5.13기 기장 부기장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채널이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채널이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종이 다 같은 팬더 기종이에요. 그러면 교신 채널이 5.11기 하나만 3가지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있으면 그냥 똑같이 4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3가지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HF라는 교신을 자기네들은 그런 교신 체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F 빼고 모든 이제 세월호까지 다 교신할 수 있는 교신 채널은 자기네들한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F 빼고 나머지 3개가 있다고 그러고 이 5.13기나 5.12기 같은 경우에는 HF 포함해서 4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12기에도 HF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진술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5.13기 그 고영주 기장 진술 조서를 보면 그 5.13기 팬더 기종 운항하였다고 하였는데 교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당시 어떤 채널을 이용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5.13기는 VHF 통신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근데 그 다음에 TRS 공용 주파수 사용 교신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HF라고 비상 채널이 있고라고 얘기를 해요. HF 우리 왜 그동안 상치안센터 쭉 얘기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채널인데 이걸 비상 채널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지금까지 VHF 123.1이 비상 채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5.13 기장이 갑자기 진술에 이 얘기를 해요. HF라고 비상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VHF 관제망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HF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얘가 이거를 비상 채널이라고 하지? 이 듣도 보도 못한 거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HF라는 게 그 VHF라고 해서 뭐 위성을 이용해서 그 교신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여러 번 예전엔 뭐 아날로그로 했다가 위성 채널로 이용을 하는 이제 체계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위성 신호를 받기 이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용했던 교신 방법이에요. 그 전에 위성 신호를 받아서 교신을 하는 게 한 92년부터 저희 나라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날로그로 교신을 했던 교신 그 방식인데 그 전에는 비상이 딱 떨어지면 HF라는 교신을 이용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VHF 123.1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과거에는 HF 교신을 비상 채널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비상이 딱 떨어졌으니까 HF라고 해서 비상 채널이 있고. 얘는 그러면 92년도 매뉴얼을 2014년에 충실하게 지켜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봤다는 거네? 네.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저희가 의심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HF라는 비상 채널이 얘가 비상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는 VHF 123.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헬기들 사이에서는 자기네들이 뭔가 교신을 할 때 그냥 자율적으로 평소에 사용하던 교신이 아닐까? 혹시 얘네들이? 원래 매뉴얼은 있지만 매뉴얼대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상시대로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교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제망도 사용합니다. 헬기 내에서 이제 그 마이크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기체 안에서 전체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인터폰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4가지 교신 채널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HF는 비상 채널이고 여기서 더 이제 특이한 진술이 뭐가 있냐면 HF는 비상 채널이라고 함정에서 상황 발생 시 알려주는 채널이래요. 함정에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떠있는 헬기한테 얘기를 알려주는 채널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한테는 그냥 원래 123.1보다 HF가 더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썼던 채널이기 때문에 더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의뢰 썼던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VHF가 아니고 이 HF인 것 같다는 거죠. 함정들하고도 이걸로 채널을 교신을 했대요. 그러면 1, 2, 3정에 TRS에만 나오지 않을 뿐 VHF 123.1로 돌려놓지 않았을 뿐 HF로는 교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리 참 잘 바꿔가면서 구조를 했죠. 얘가. 이게 보통 일반인도 그걸로 하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없다. 모른다라고 하고. 근데 HF로 교신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방금도 이제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비상 채널로 HF를 인식을 하고 있고 함정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이 HF 채널로 해서 자기 헬기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원래 이걸로 통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기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위성 채널로 바뀌었으니까 뭐 기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기내에 있는 교실체들이 바뀐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상시 쓰던 게 HF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 그 아마추어 햄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네요. 있어요. 예, 예, 이게 그것도 단파 있어요. 교신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단파 교신이긴 한데 VHF 같은 경우에는 통달거리가 뭐 100km, 뭐 50km 그렇잖아요. 얘는 그 500km가 가요. 예, 전 세계 햄들을 같이 연결해 예. 쓸 수 있는 거네요. 단파 500km에서 5대양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나 그- 멀리 할 수 네. 있는 근데 거다. 요거를 보면 이 HF라는 게 세월호에도 이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쌤이 예전에 얘기할 때 그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세월호가 그 인천에서 전날 출항했을 때 제주 VTS랑 연락을 했었다. 근데 VHF는 통달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얘네가 어떻게 연락을 HF로 했을 했을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참 의문이었다고. 근데 이 HF라는 게 있었어요. 충분해요. 제주 VTS랑 교신할 수 있어요. 통달거리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이제 이거 말고는 그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딱 들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근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죠. 이걸로 교신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술한 사람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HF를 자기는 이제 함정에서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는 채널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513기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평상시 헬기 운항 중에 지휘부의 지시를 받는 채널과 주파수, 이동 과정에서 관제 등으로 교신을 할 때 사용하는 채널과 주파수, 임무 대상의 선박 등하고 교신할 때 사용하는 채널 주파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513기 기장이 비상시 발생하면 그 얘기를 해요. HF로 218.2MHz로 맞춘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VHF 123이 아니었어요. 네. 그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HF로 218.2MHz로 맞춥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사고 때는 선박과의 통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선박과 통신을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평상시 임무에는 대상 선박하고 통신이 필요하면 보통 우리 함정들이 이제 출동한 상태, 이제 제주 함정하고 출동한 상태에서 저희 해경 함정과는 HF 218.2MHz로 연락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게 만약에 HF 단파 교신을 했다면 네. 이걸 누군가가 엿들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이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해경도 뭐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HF라고 아는 사람 이런 교신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는 처음 사람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교신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513기 기장이 진술을 하기를 예. 그렇다면 진술인이 1차 구조 당시 뭐 511기 헬기나 목포서 서해청 이제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시도를 했던데 TRS 채널로 이제 변경을 왜 열심히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럼 HF 통신 시도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기장이 임무 수행 중에 채널을 이제 돌려가면서 다 해봤다고 보고를 했다고. 근데 HF를 이제 비롯한 다른 이제 통신 주파수도 이제 인접한 채널까지 다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런데 다만 HF 채널의 중앙 가드 방송이라고 각종 구조나 경고 이런 것을 한 번에 모든 세력한테, 이게 이제 통달거리가 넓다고 했잖아요. 모든 세력한테 전파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해요. 누가 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1차 임무 수행 중에, 그러니까 이게 초기예요. 그 1차로 이제 사람을 이제 호스트로 올리고 있을 때 두세 번 가드 방송을 들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약 9시 40분경 전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드 방송 내용이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으니 여객선 인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세력은 여객선으로 집결하라.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이다. HF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이거를 헬기도 들을 수 있고 함정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얘네가 그냥 방송만 했을까요? 서로 대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그 대화 목록은 우리는 모르는 없죠. 거잖아요. 이 HF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얘네들 내 이걸 말은 교신했다고. HF를 민간인이 들을 수 있다고요. 채널만 돌려다 마치 보면 소리가 들려요. 아무나. 근데 진짜 그 장비만 순간 있으면. 이거 진짜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우연치 않게 그 당시에 가능. 들었거나 녹음을 한 게 있다 그러면 네. 참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알 알 수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부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 헬기들끼리도 교신을 이걸로 저는 했다고 그럼 생각을 해요. 예, TRS를 교신 녹취록이 정말 없다면, 그러니까 잘라먹은 거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준 게 맞다면 HF로 그냥 서로 교신을 해도 얼마든, 이거 위에는 고정익하고도 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랑도 교신할 수 있어요. 예. 밑에 1, 2, 3정하고 교신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서해청하고도 교신할 수 있어요.
이거 HF. 그럼 전에 제가 왜 말씀드렸죠? 서해청 얘는 어떻게 알고 있지? 김경일이 현장에서 세월호 다 완전히 침몰됐다고 교신도 안 했는데 얘는 이미 침몰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1, 2, 3장이 그 세월호에 배를 대서 선원을 구하고 있을 때 본청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구조 중이라고 얘기를 해. 상황 담당관이. 얘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HF 교신할 수 있어요. 서해청에서. 예. 그럼 세월호랑 아니면 헬기 아니면 1, 2, 3청 고정이 예, 고정이 더 플러스 VTS까지. 이거 교신이 가능한 채널이에요. 근데 이거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이걸로 교신했다고 얘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는 TRS랑 VHF만 했다. 저는 이 교신 참 궁금합니다. 이게 HF로 분명히 했을 것 같고. 누군가가 HF를 통해서 예, 방송도 했다 그러잖아요. 방송을 해서 네. 이 상황을 계속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듣고 있었던 거 청와대까지.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HF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침몰 중이다. 빨리 그렇죠. 가라. 예. 이게 그럼 어차피 양방이니까 얼마든지 교신을 서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도착한 헬기가 이 방송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예, 그러든지 예. 아니면 뭐 VTS에서 했던지 그렇죠. 서해청에서 했던지 상관없어요. 서해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예. 누가 아무나 할 했는지는- 수 있는 거죠. 기기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좌우당간에 이 교신을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이 세월호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공영 통신망이었다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HF가. 공개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그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신에 대해서 참 그동안 없었다고 이제 얘기가 뭐 녹취록 같은 게 없었다. 한 게 뭐 없고 얘는 이렇게 촬영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그 무전 내용을 이제 현재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뭐 여기서 한 척 침몰 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12호기 김태일 부기장이 제일 늦게 뜬 헬기예요. 삼천구함에서 네. 제일 늦게 떠서 TRS나 얘도 똑같이 얘기해요. HF 통신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문에서 문 질문에서 TRS와 HF를 통해서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그럼 네가 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네 개의 이제 그 무전기를 동시에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느 곳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한 척이 침수 중에 있다는 것과 배가 기울어진 상태로 난간 쪽에 승객이 몇 명 올라와 있다는 정도의 정보였습니다. 아마도 먼저 현장에 도착한 511 호기가 말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얘가 좀 늦게 도착했잖아요. 4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많이 이제 그 511기나 513기가 도착했을 때보다 기울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들었다는 게 병풍도 뭐 인근에서 그 난간에 승객들이 몇 명 올라와 있는 정도래요. 이거를 들었대요. 교신으로 TRS나 HF를 통해서. 근데 TRS 교신에는 그 난간에 승객이 몇 명 올라와 있다는 교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511기가 HF 교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 전혀 없었죠. 자, 그런데 HF 방송 같은 네. 경우는 어부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제 SSB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어부들은 그날 이제 구조하러 오시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예, 이거는 일단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해경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HF로. 여기서 그 511기가 말해준 것이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난간 쪽에 승객이 몇 명 올라와 있는 정도의 정보였다고. 이거는 TRS 교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간에 몇 명이 올라와 있다라는 방송을 어디에서 송출했는지는 지금 안 밝혀진 거죠. 아니 512 부기장이 그 현장에 먼저 도착한 511 호기가 말해준 것으로 511 호기가 예. 먼저 도착했으니 계속 단파 방송으로 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예, 그 거예요. 얘기인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TRS로 안 하고 그렇죠. 정말 자기네들이 할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이잖아요. 난간에 지금 몇 명 올라와 그렇죠, 있어. 그렇죠. 실시간 상황인 거잖아요. TRS로 얘기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고 자기네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건 HF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털었던 해경 각종 본부들이 다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듣고 있을 수 있다. 들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HF 채널만 맞으면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켜놨다는 그렇죠. 거죠. 예, 켜놨다는 그건 거죠. 서로 교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할 예, 거니까 예. 이제 그거 들으려고 켜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TRS나 VHF 말고도 이 HF를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조직적으로 은폐했네. 무슨 얘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TRS나 VHF보다 이거를 들어야 그렇죠, 돼요. 저희가. 그렇죠. 예. 예,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전 내용을 듣기만 하고 물어본 것이 없냐고. 그러니까 공군 전술망의 항공기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이게 그 UVHF UVHF 예, 공군 확인하고 그 VHF 123.1로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고정익 7045기가 현장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VHF 123.1를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고정익 7045기가 현장 접근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는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VHF로 7045기가 겁나게 떠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얘 교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떠들고 있었어요. 7045기가. 근데 자기네들은 별로 교신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나와요. 들었다고 자기가. 7045기가 VHF 교신을 하는 거. 얘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헬기들하고 무슨 말 한마디 안 하고 네. 서로 입 맞추듯이 구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자기네들 교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교신 안 네. 했다고. 근데 이제 얘가 그래요. 7045기 VHF로 교신하고 있는 거 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7045기가 거기 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512호기가 그래서 그 무선을 통해서 자기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5045기에 보고를 했대요. 교신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계속 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7045기 얘 원래 임무가 왜 밑에 있는 헬기들 지휘잖아요. 그렇죠. 위에 떠서 네. 지휘 잘 하고 있었어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해경 본청에서 이 7045기 뜬 이유를 뭐라고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그 본청에는 지시도 안 받고 지가 알아서 갔다 그래요. 침몰 현장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뻥을 쳐요. 근데 현장에서 지휘 잘 하고 있었어요. 얘는 VHF 교신을 하면서 지휘 잘하고 있어서 그거 지금 그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렇게가 7045기에 대한 교신도 그렇고 HF는 뭐 전혀 지금까지 뭐 입도 안 떼고 있어요. 해경에서는. 이거는 진술을 내서 해경청에서도 서해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입도 안 떼고 있는 교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부분 그날의 이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교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없다는 SSB 녹취록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개 더 있을 거고요. 이 HF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교신 중에 하나다. 예, 그날 이제 해군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공개 안 된 거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날 현장에는 CN235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네요. 공중은.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다는 예, 교신했다는 거죠. 얘기 자체가 없고요.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예, 네. 그 헬기들도 고정익하고 교신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요거 하나 있어요. 진술 요거 하나. 거기 있어서 내가 그냥 보고를 했다고. 근데 그럼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얘가 들을 수 있으면 다른 헬기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HF 교신 말고도 목포서 녹취록, 뭐 제주 녹취록 상무실 역시 뭐 오픈 안 됐고요. 서해청 TRS 녹취록 오픈 안 됐고 제주 TRS도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서해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본청에서 녹취록 상황실의 녹취록 공개된 게 8회선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서해청은 2, 3, 4위 회선 하나만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녹취가 여기만 된대요. 2, 3, 4위 회선. 말장난이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열심히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의심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왜 얼마 전에 야, 정말 좀 예. 싸늘한데 235기가 사실은 구조정이랑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내려오지 않고 투하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수신도 계속하고 컨트롤도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치고 있잖아요. 다 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근데 지금 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잖아요. 예, 진술서에서 내용도 다 알고 있었고 음. HF를 통해서. 네. 근데 그 HF 교신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513기 기장의 짧은 진술, 부기장의 짧은 진술에만 나오고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 없어요. 바다에서는 123기정, 공중에서는 CN235기가 예. 총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예. HF를 통해서 모두 다 수신을 했다. 예, 플러스 세월호랑도 교신할 수 교신할 있고 수 있었다. 서해청과 교신할 수 있고 VTS랑도 교신할 수 있어요. 야,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갑자기. 그리고 그 아까 방금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공군에 있는 방공지휘소랑도 예. 교신을 했어요. 그렇죠. 해경 왜 그러냐면 헬기들이. 그 선원들이 네. 3층 갑판으로 모였잖아요. 네. 그리고 30분을 거기서 캔맥주 마시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1, 2, 3정이 오니까 접사기 밖으로 나갔잖아요. 네. 야, 이건 뭐 어떻게 다 그렇게 그럼 딱딱 맞춰서 했냐 이거지. 그렇죠. 우리 의문이 그거였는데 이제 밝혀졌네. 네. 자기들끼리는 그렇죠. 이 회선으로 네. 교신을 계속 하고 있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제주서와 그 헬기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채널들이 이러이러한 채널들이 있었고 뭐 공군하고도 원활하게 이제 그 교신을 했고 그 헬기들하고도 그리고 떠 있는 7045기 고정익하고도 이제 세월호하고도 심지어 원활하게 이제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일날도 세월호 관련된 침몰 정보가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충분히 교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HF 교신에 대해서 녹취록 그리고 SSB에 대한 녹취록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네,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방송 들으면서 8시 반부터 10시 반 완전 전복될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박근혜 청와대 NSC 회의 중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안행이 중앙대책본부, 해수부 대책본부, 서해청 대책본부, 그다음에 해경대책본부, 목포 해경대책본부, 제주 해양경찰서 모두 다 똑같이 2시간 골든타임 때 해태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것밖에 저는 느낌이 안 와요. 지금. 예. 이 수천 수만 가지를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지 않고는 이렇게 의도적 지연을 할 수가 없다.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다른 채널들은 전부 다 내용이 없는데 네. 제출한 거에는 없는데 HF는 아예 네. 제출도 입도 뻥끗 안 감사도 하고 있죠. 입도 뻥끗도 안 했다. 네. 근데 참 유일하게 세월호랑 통합적으로 다 교신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거. 네. 네. 이제 조금씩 풀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또 한 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아유,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저도 HF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는 아마추어들도 쓸 수 있고 네. 이 채널만 마침 일방적으로 이렇게 라디오처럼 방송이 가능한 거네요. 이게. 네. 몇 시간이고 계속 불러서 제가 만약 이 진미 나와라 하면 계속 진미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방송이네 이게. 네, 그 통달거리가 제일 넓은. 어마어마하네요. 예. 보니까 전문 용어 못 알아먹겠지만 유성충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채널이 오대양입니다. HF라는 거예요. 예, 오대양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일방적으로 지금 사항들을 막 설명하고 이런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죠. 예. 사용을 했던 채널.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이런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맞춰가면서. 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었던. 그렇죠. 예. 예. 아, 정말 무섭습니다. 조작도 이후에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작도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죠. 이거 누가 시켜서 이런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할 일부 때. 부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예. 그보다 더 월등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부처 아니고는 예. 이 컨트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 부처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교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이 이제 방법밖에 없어서. 예, 현장 상황을 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다른 채널은 없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